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6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 또 조선일보 사설면 하단에 광고가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문재인 하야 1천만 서명 국민대회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본 회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을 반드시 하야시킵시다. 문재인은 우리의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광화문광장으로 모두 참여합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2019년 8월 15일 목요일 오후 1시 광화문광장 교보문고 앞에서 집회를 한다는 내용인데, 울산, 대전, 대구 집회가 연이어 열립니다. 울산에서는 문재인 하야 1천만 서명 울산대회, 지난 토요일에는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울산대회는 일시 2019년 8월 7일 수요일 오후 4시 중구 시계탑 앞, 대전 문재인 하야 1천만 서명 대전대회는 일시 8월 8일 목요일 오후 4시 갤러리아 타임월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 대회는 문재인 하야 1천만 서명 대구 대회 8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 1천만 명 서명 운동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하야 7가지 이유를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첫째, 한미동맹 파기. 둘째,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 파괴. 셋째, 안보 해체. 넷째, 원전 폐기. 다섯째, 4대강 보호 해체. 여섯째, 국제 외교에서 완전 왕따. 일곱째, 주사파 고려 연방제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향. 지금 하야 운동을 하는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하는 형식으로 열리고 있다는 게 아주 특이합니다. 전광훈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신데,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반공, 반파쇼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은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이 개신교는 출발점이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었습니다. 즉 출발점이 1517년에 마르틴 루트라는 이 독일의 수도사로 봐야 되겠군요. 신학대학의 교수가 교황청에 보내는 대자보를 붙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517년, 딱 502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교황은 유럽에서 정치적 수장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와 종교를 같이 장악한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유럽에서 가장 힘이 센 권력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패하고 전쟁과 연관되고 하니까 여러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를 사해 주는 것을 교황이 대신하고 이걸 돈벌이 수단으로 하느냐. 그때 면죄부를 판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에 성 베드로 사원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경비 조달한다는 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황청에 정면 도전하면서부터 프로테스탄트로 불렸습니다. 항의하는 자란 뜻이죠. 그래하여 유럽에서는 그 뒤 한 150년 동안 신교 대 구교의 갈등이 나라마다 피비린내 나는 혁명, 암살 등을 부르면서 유럽을 소용돌이로 몰고 갔고, 1648년 30년 전쟁을 끝내는 웨스트팔리아 조약에 의해서 대충 종교 분쟁이 큰 범위에서는 해결이 되고, 그 뒤에는 민주화, 산업화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출발점으로
일컬어지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 개신교는 현실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이 있지만은 그 정권이 인권을 탄압한다든지 종교를 탄압한다든지 할 때는 들고 일어나고, 특히 공산주의로 간다든지 아니면 공산주의에 갔다든지 했을 때는 기독교와 행동하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이 개신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그 출발점이 반공기독교였습니다. 반공. 그런 점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문재인 하야 1000만 명 서명 국민대회를 한다는 점에서 이 반공 노선, 한국기독교, 한국개신교의 한 전통인 반공 노선의 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는 8월 15일은 건국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건국 71주년이 되는 날인데 문재인 정권이 오는 8월 15일을 건국 기념일로 기리지 않는다면은 문재인 하야의 의미가 더욱 새롭게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대한민국을 생일 없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작년을 건국 70주년 행사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건국 100주년 행사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생일을 지웠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문장에서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호칭함으로써 자신을 김정은 밑에 부하처럼 스스로 격을 낮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대한민국이 덩달아서 마치 북한 노동당 정권 부하인 것처럼 되고 말았는데, 이것은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제3조를 위반하는 것이죠.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북한이 우리 영토이며 북한 지역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정권은 반국가단체다 하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헌법적 판단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체성을 유지하는 제일 중요한 헌법의 칼입니다. 헌법 제3조는 헌법의 칼이에요. 헌법 제3조에 의해서 우리는 자유통일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북한 노동당 정권이 무너졌을 때 북한으로 들어가서 흡수 통일하려고 할 때 러시아나 중국이 개입하면은 우리는 헌법 제3조에 근거해 가지고 첫째,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통일할 테니까 간섭하면 안 된다고 주장할 수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규정한 1948년 12월 12일의 유엔 총회 결의와 우리의 헌법과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일 기본조약입니다.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은 어떻게 문장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일본은 유엔 결의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본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또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아베 총리는 공공연하게 한반도의 자유민주적 통일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이런 헌법적 명령을, 헌법적 의무를 다 무시해버리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남쪽으로 격화시키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생일을 없애버렸다. 이러면은 문재인 하야 1000만 명 서명 국민대회는 국민의 정당방위적 또는 국민 저항권적 행동이라는 헌법적 타당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국기념일을 없는 나라는 세계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건국기념일이 없다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북한은 건국기념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한반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한반도에서 건국기념일을 가진 존재는 자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밖에 없으면은 거기에 정통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건국기념일을 없애고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이란 말도 없앴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하야는 우리 국민들의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고, 어떻게 보면 이 하야도 약한 이야기입니다. 탄핵이 맞죠. 탄핵 또는 고발이죠. 탄핵, 헌법을 무수하게 위반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하야하라고 촉구하는 것도 너무 약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하야 1천만 서명 국민대회 2019년 8월 15일 목요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 교보문고 앞, 그날 문재인 대통령이 또 대한민국 건국 71주년이란 말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